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에 급락세를 떨치고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나스닥 1% 넘게 오르면서 15,451.31로 장을 마쳤고요. 다우존스는 38,239.98로 와 있습니다. S&P 500 5,000선 위를 지켰습니다. 5,010.6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S&P 500은 7일 연속 하락세는 면했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은 S&P 500 지난주까지 3주 연속 하락했는데 일단 이번 주는 반등으로 시작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됐고 또 그동안 악재 속에서 너무 떨어졌다. 숨을 좀 돌리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간밤에는 이번 주에 굵직한 시간들을 앞두고 일단 반등한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반등세의 세기 또는 하방이 어디쯤에서 지지될 것이냐 하는 점이겠죠. 먼저 핀비즈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맵 함께 보면요. 오늘 간만에 초록초록하게 빛나는 핀비즈맵입니다. 특히 눈에 확 띄죠. 엔비디아 많이 반등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무려 10% 폭락한 후에 오늘은 4%대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 게 엔비디아가 과매도됐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 다시 $800에 다가섰고요. 2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시가총액도 다시 2조 선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정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핀비즈맵 함께 보시면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TSMC와 AMD 같은 반도체 종목들, 좌측 중앙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 대체로 1% 넘게 밝은 초록색으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여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물론 올랐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보면 1.74% 상승하면서 4,381.92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시 핀비즈맵 가보겠습니다. 오늘 좀 기분 좋은 초록색이니까 자주 보면 좋겠죠. 아마존도 상승세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아마존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온라인 시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220를 유지했습니다. 지금보다 30% 가까이 더 올라야 나올 수 있는 주가죠. 아마존 역시 이번 주 후반에 실적이 나옵니다. 아마존 여전히 소매업에서 강하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 AI 붐에서 골고루 소외되지 않을 종목이라는 게 아마존의 목표 주가 $220에서 유지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애플도 간만에 좀 올랐습니다. 애플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의 서비스 영역 확장에 나섰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미국에서 열리는 FIFA 클럽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임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계약금이 $10억 안팎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스포츠 중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OTT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상파의 영역에 남겨졌던 또는 스포츠 전문 채널의 영역으로 남겨졌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스포츠 중계까지 하나하나 진출하는 모습이 세계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죠. 만약에 애플이 이 계약을 따낸다고 하면 중계는 2032년까지 10년간입니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계약 규모가 $25억 정도에 달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핀비즈맵 보면요. 우리 PD가 센스 있게 다시 핀비즈맵을 넣어놨네요. 이번 주에 실적 나오는 알파벳과 메타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하원이 틱톡에 대해서 바이트댄스가 중국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최장 360일 팔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영향이 큽니다. 정말로 틱톡을 미국 안에서 못 쓰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소셜미디어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수혜를 입을 거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도 역시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입니다. 이건 종목판 가서 함께 보실까요? 종목판에서 테슬라 주가 좀 상세히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온통 빨간색 화살표로 오른 종목들 사이에서 테슬라 또 3.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32.05달러로 장 마감해서요. $140 선 간신히 지켰습니다. 지금 52주 1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테슬라의 낙폭은 43%에 달합니다. 사실상 반토막이 난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7일 연속 급락세입니다.
지금이 테슬라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다른 곳을 돌고 그 돈을 들고 돌아와도 되는 걸까요? 테슬라는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주력 모델 3가지의 가격을 $2,000씩 낮췄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하를 실시했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판매 부진으로 생긴 재고를 떨어내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테슬라의 주력 모델인 모델 Y는 지금 중국에서 우리 돈으로 약 4,760만 원 정도에 팔립니다. 지난 5년 사이에 가장 저렴해진 가격입니다. 중국 전기차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있는데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비아디의 인기 차종들은 우리 돈 $10,000, 우리 돈으로 1,370만 원 정도에 팔리는 것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테슬라의 1분기 실적 우리 알게 될 텐데요. 사실 현재로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없음에도 쇼크를 안길지 이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금리 보시겠습니다. 네, 금리 함께 보면요.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살짝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지만요. 10년물은 하락했습니다. 지금 4.6% 초반대까지 왔고요. 미 국채 2년물 같은 경우는 4.98 바로 밑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긴장이 좀 완화되면서 일단 간밤에 금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 가격 거의 간밤에 3% 가까이 떨어졌고요. 달러도 내리면서 사실 그동안 킹달러, 킹금 달려가다가 약간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안도의 분위기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지난 20일에 지난 비트코인은 사실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함께 살펴보면요. 네, 유가 지금 중동 긴장이 좀 완화되면서 간만에 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도 지금 $90 밑으로 내려와 있죠. 간밤의 하락세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브렌트유 0.33% 빠지면서 배럴당 $87의 장을 마쳤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0.35% 빠지면서 $82.8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하원이 기존 제재 대상인 이란산 석유를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같은 곳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한 겁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이 대이란 제재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 증시 일본 소프트뱅크가 인공지능 개발에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한때 미국 오픈 AI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자체 투자를 통해서 챗 GPT 대항마를 만들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분석됩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소프트뱅크가 생성형 AI에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챗 GPT 같은 거죠. 생성형 AI에 대한 단일 투자로는 지금까지 일본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